안녕하세요, 길패스입니다. 시즌이 끝나면서 영상 만들 소재가 없어 뒹굴뒹굴 대다가 마침 U20이 열려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열린 포르투갈과 조별 예선에서는 1대0으로 패배를 하고 29일에 열린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0대1로 한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우리와 같은 시각에 열린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는 0대2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아르헨티나가 1위, 대한민국이 2위, 포르투갈이 3위, 남아공이 4위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각각 1승 1패를 기록 중인 우리와 포르투갈은 우리가 득실차 0점으로 포르투갈 마이너스 1점보다 높기 때문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U20 대회를 시청하시는 축구 팬들의 관심사는 단연 이강인 선수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U20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소속팀인 발렌시아에서는 감독의 축구 철학상 이강인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고, 지난 콜롬비아와 볼리비아를 상대로 치러진 친선 경기에서는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선 이런 이강인 선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과도한 관심이 이강인 선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졌고 이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충분하니까요. 경기를 보고 느낀 점, 첫 번째, 킥이 안나게 정확한 이강인.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서 올리기도 하고 먼 거리에서 올리기도 하고 코너킥도 차면서 자신의 킥을 마치 자랑하듯 선보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킥을 할 때마다 와 진짜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정확한 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킥을 보면서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빡빡 꽂히는 그런 느낌, 저만 느꼈나요? 이날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동력 있는 기속용 선수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요. 두 번째, 이강인의 저돌성. 남아공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강인 선수를 처음 본 포르투갈전에서는 어떻게 저런 애띤 얼굴로 저렇게 상대방 선수를 향해 대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 정도로 빡세게 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형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한 성깔 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축구장 안에서만요. 여튼 이강인 선수는 카리스마를 보여줬고 이는 팬들로 하여금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포르투갈 선수와 볼 경합 장면에서 팔에 빠졌는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강인아, 다치면 안 돼. 세 번째, 이강인의 탈압박. 이강인 선수의 장점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정확한 킥과 함께 엄청난 드리블 스킬을 통해 탈압박을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주로 이루어진 팀인 포르투갈 선수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현란한 드리블을 통해 탈압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탈압박 시도 과정에서 몇 차례 실수가 나오자 이를 지켜보던 우리의 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을 소유하면서 탈압박을 시도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 패스를 통해 쉽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시지만 이강인 선수는 현재 18세로 한참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배움 중에는 탈압박 스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 중에 구사하는 탈압박 스킬들은 완성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더욱더 완성된 스킬을 얻게 된다면 대표팀에게 엄청난 자원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간결하고 효율적인 패스도 잘할 수 있고 탈압박도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팀에게 빠르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고 이는 팀의 공격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의 국제 무대에서의 탈압박을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과를 내야 하는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강인 선수가 탈압박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반갑게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주인공은 메시입니다. 메시같이 컸으면 좋겠다. 네 번째,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니 U20 얘기하는데 무슨 손흥민이냐고요? 에이 압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란 거. 하지만 그냥 재미로 상상 같은 거 해보잖아요. 뭐 이를테면 아이유와 같이 서있고 괜히 아이유가 귀여워서 똥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장난치는 나의 모습이라던가 뭐 그런. 만약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 이 장면에서 전방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상을 왜 하냐면 요즘 손흥민 선수가 많은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트넘의 경기를 챙겨보게 되는데 이강인을 보면서 에릭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릭센도 이강인도 팀 내에서 플레이메이커잖아요. 그쵸? 거기에 제가 사진은 준비 못했지만 경기 중에 보여준 이강인 선수의 원터치 패스를 보고 에릭센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에릭센이 모우라가 준 패스를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원터치로 전방에 찔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전방으로 쇄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의 패스 능력과 전방으로 라인을 깨면서 쇄도하는 손흥민의 조합이 진짜 강력하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맨시티를 상대하는 에릭센과 손흥민의 모습이 이번 포르투갈전에서도 잘 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상대로 5백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냥 상상이고 만약 정우영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섯 번째, 정우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우영 선수는 이번 U20 대회의 소속팀인 바이에른 뮌헨의 겁으로 대표팀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정우영 선수가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토트넘에는 에릭센, 손흥민의 호흡이 있고 U20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이강인, 정우영 호흡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정우영 선수가 에릭센과 손흥민의 조합에서처럼 손흥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두 선수가 같은 스타일의 윙어인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번 정우영 선수가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정우영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간판도 있고 해외 축구 경험도 많기 때문에 대표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튼 우리 U20 대표팀 화이팅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어.